늦은 봄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회사의 무거운 공기를 벗어나고 싶어 친구의 권유로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첫 산행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등산로 입구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웃음소리, 장비 조정 소리, 신발끈 묶는 소리가 섞여 활기를 냈습니다. 윤서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장비를 정리하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유난히 고요했죠. 말 한마디 없었지만 묘하게 시선이 갔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회원들의 대화는 점점 줄고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오랜만에 산행이라 숨이 가빠왔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은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뒤따르던 태준이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닿자 윤서는 놀란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발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윤서는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안심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산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지만 서로 말을 건네지는 않았어요. 대신 걸음 속에 묘한 호흡이 맞았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태준의 걸음에 속도를 맞췄습니다. 가끔 그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눈빛이 잠시 마주쳤고 그 짧은 시선이 오래 남았습니다. 산중턱에서 잠시 쉬며 물을 나눠 마셨을 때 윤서는 그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왠지 따뜻했습니다. 하산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회원 몇몇이 앞서가고 윤서와 태준은 자연스레 뒤에 남았습니다. 돌길을 내려오던 윤서는 이렇게 조용한 산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한 게 좋죠. 그 한마디가 유난히 또렷이 들렸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칠 때마다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도착한 뒤 회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윤서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태준은 반대편에서 계산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두 사람은 몇 번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약속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윤서는 휴대폰을 열어 단체 채팅방에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리도 괜찮아요. 잠시 후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엔 조금 더 쉬운 산으로 가시죠. 윤서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괜히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는 산등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그 남자 아마 쉽게 잊히지 않을 거라고요. 며칠 뒤 윤서는 다시 산악회 공지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급 코스 산행이었고 참석 명단에 태준의 이름이 또 보였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산행날 버스 안에서 태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서는 용기 내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그는 오늘은 조금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등산이 시작되자 윤서는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준은 늘 일정한 속도로 앞서 걸었고 윤서는 그 발자국만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는 준비해 온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의 손끝이 닿는 순간
잠깐의 전류가 흐른 듯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구름이 산 능선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도시락을 나눴지만 윤서는 그저 조용히 태준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다른 풍경보다 더 깊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하산길, 다른 회원들이 앞서가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뒤에 남았습니다. 발밑 낙엽이 사각거렸고 태준의 그림자가 윤서의 그림자에 겹쳤습니다. 식당 뒤풀이 자리에서 몇몇 회원이 두 사람의 가까운 모습을 보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태준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뭔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윤서는 자신이 그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다음 산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참석자는 단 2명 윤서와 태준. 윤서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멈췄지만 땅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등산화를 고쳐 신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산의 윤곽은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평소처럼 고요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조심해야겠어요. 비가 와서 미끄럽거든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어딘가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둘만의 산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웃음소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만 묘하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길을 앞서 걸으며 간간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짧은 시선이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그 눈빛에 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으로 접어들자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야가 희미해지고 나뭇가지 끝이 서서히 흐릿해졌습니다. 윤서는 갑자기 공기 냄새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축축하고 오래된 흙 냄새 속에 낯선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길 옆에 세워진 돌비석을 바라보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석에는 짧은 문구와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악회 회원고 이도현 추모비. 윤서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했습니다. 손끝이 식어갔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산행날의 마지막 장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던 누군가의 얼굴. 괜찮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조금 숨이 차서요.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깊었습니다. 윤서는 그 시선을 피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후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점점 어두워졌고 길은 좁아졌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윤서는 이유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때 태준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 근처는 위험하니 잠깐 쉬죠. 그는 배낭을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산의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 어딘가 익숙한 기억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윤서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선 너머로 희미하게 안개가 흐르고 그 속에서 추모비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전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듯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윤서는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빛은 짙은 흙 안에서 금세 삼켜졌습니다. 숨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이며 산은 마치 거대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멈춰서더니 지도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끝이 바람에 찢겨나갔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그는 짧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하러 가는 사람의 얼굴처럼요.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발밑엔 젖은 낙엽이 미끄러졌고 나무들은 서로의 가지를 부딪히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 태준의 팔을 잡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배낭이 열리며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에는 흐릿하게 번진 활자와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019년 산악회 실종 사건 이도현. 윤서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종이를 쥔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안개 속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그 이름 알고 계시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일제히 흔들렸고 산새가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내 형이에요. 윤서는 숨을 내쉬지도 들이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처럼 차올랐습니다. 그날의 빗속, 미끄러지던 바위, 그리고 붙잡지 못했던 손.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종이를 쥔 손을 내렸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엉켜 있었고 윤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 울렸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고 먼 곳에서 낙석이 굴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몸을 돌려 내려가려 했지만 태주는 길을 막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그의 실루엣만이 어둡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추모비가 있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로 길을 잃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관계에서요. 그날의 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그저 묵묵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쏟아지듯 떨어졌고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태주는 앞서가며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그를 따라가며 손에 쥔 신문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2019년 산악회 실종 사건 이도현. 글자가 젖은 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윤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떨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태주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뒷모습은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태준 씨, 그건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 형이에요. 그 말이 비에 젖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서의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당신도 그 산에 있었죠. 태준의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나도 구하려고 했어요.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깊어졌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 뒤꿈치가 절벽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두 사람의 머리칼이 뒤엉켰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서는 절벽 밑에서 들려오는 낙석 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땅이 기울었습니다. 윤서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짧은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 속에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태준 씨, 윤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태준의 발밑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손을 놓는 순간 그의 얼굴엔 이상할 만큼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흩어지고 그의 몸이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절규하며 바위 가장자리에 매달렸습니다. 손끝이 흙과 물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폭우가 멈췄습니다. 바람만 남아 윤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윤서는 울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산은 그저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은 두 사람의 비밀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새벽의 산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폭우가 그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바람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의 헬기가 산 능선 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형체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흙과 낙엽에 뒤덮인 윤서였습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채 숨을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손끝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젖은 천조각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윤서는 긴 꿈속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습니다. 천장 불빛이 흐릿했고 창문 너머엔 비가 그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 순간 떠오른 절벽의 장면이 그녀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숨이 거칠게 섞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눌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윤서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더듬었습니다. 곁에 테이블 위에 젖은 등산복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온 경찰관이 기록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산행하신 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수색 중이에요.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공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몸속에서 누군가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손을 놨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어두워졌습니다. 조명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윤서는 몸을 돌려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산의 냄새가 아주 옅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등산복 조각을 펼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젖은 종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종이는 손끝에서 거의 찢어질 만큼 약했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며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고백 같기도 유언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끝났다는 말, 그 안엔 용서도 있었고 단절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얀 천장 위로 절벽의 풍경이 스쳤습니다. 떨어지는 그의 뒷모습, 미끄러지는 손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눈빛. 그 눈빛엔 미움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표정을 다시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창문 너머 새벽빛이 어슴풀에 들어올 무렵 바람이 병실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은 채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정말 끝났겠죠. 퇴원한 뒤 윤서는 다시 도시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 불빛은 산의 어둠보다 밝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산에서 떨어져 나오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등산복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각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윤서는 산의 냄새와 비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젖은 천에 밴 흙내음이 아득하게 퍼졌고 그때의 바람과 안개의 습기가 눈앞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실종 기록 폴더를 넘기며 태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옆엔 수색 중단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형의 이름 이도현이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회색 하늘을 보았고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깊숙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사무실 조명이 더 밝게 느껴졌지만 마음의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등산복 조각 안쪽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젖은 천이 손끝에 묻어나왔고 그 안엔 작은 종이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 사는 기억해. 진실도. 그 문장을 읽은 뒤 윤서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창 안으로 들이닥치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도시의 공기가 산의 냄새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냄새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 산중턱에서 맡았던 그 습기, 비 오는 날 나뭇잎이 부서질 때 나는 냄새, 그것이 지금 여기로 넘어온 듯 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야겠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던지는 약속이라기보다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였습니다. 책상 위의 광고 기획서, 모니터 속 복잡한 숫자, 그 모든 것이 저 멀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머릿속엔 절벽에서 미끄러지던 태준의 모습과 낡은 지도와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저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어슴풀에 비치자 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등산화를 준비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산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품고 쓸쓸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윤서는 오랜만에 산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태준의 쪽지와 낡은 지도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조용한 그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오르던 윤서는 절벽 근처 바위 틈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 속에 비와 흙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태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산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상자를 묻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나도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개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비쳤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스치며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렸고 산은 아무 말 없이 고요히 그 빛을 받아주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하산길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